충북의 한 시골 마을, 낡은 창고 속에서 녹슨 철제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엔 1974년자로 찍힌 오래된 토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혁신도시 한복판 시가로 300억 원이 넘는 부지였습니다. 문서를 남긴 사람은 평생 흙만 만지던 농부 박재수. 아무 말 없이 땅을 묻고 세상을 떠난 그에게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나 막내딸 박은희가 그 상자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한순간에 들끓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몫을 주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 거다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엔 문서보다 더 놀라운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이 땅은 내 것도 너희 것도 아니다. 그 한 문장 속에 숨겨진 진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1974년 충북 음성의 작은 마을, 논두렁 위로 봄바람이 흙 냄새를 밀고 왔습니다. 박재수는 오래된 삽을 움켜쥔 채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문서와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상자 안에 넣고 덮개를 닫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훗날 아이들에게 물려줄 내 마지막 약속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삽질 소리가 논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박재수는 흙을 덮으며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비밀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흙더미 위에 발로 단단히 눌러 마무리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저녁의 고요함을 찢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 서쪽 봐. 기억하자. 그 글씨는 굳은 손으로 쓴 만큼 투박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냥 논 좀 둘러봤소. 박재수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웃음에 잠시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멀어졌습니다. 가족의 평화로운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감춰야 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침대 밑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 빛 아래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언젠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날이 올 거야. 2024년 봄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박은희는 먼지 쌓인 창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낡은 공구와 종이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햇살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며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천천히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철제 손잡이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희는 철제 상자의 녹슨 자물쇠를 풀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와 지도,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한 구석에는 붉은 도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18일 충북 음성리 토지 매입 증서. 은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도에는 충북혁신도시 상업지구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기가 지금 300억이라니.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땅 문서를 찾았어. 진짜야. 잠시 후 큰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우리 모두 몫이 있는 거겠지?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문서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종이는 오래된 세월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쪽밭 기억하자. 그 문장이 마치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아니면 미처 끝내지 못한 약속일까?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렸고 그 소리 속에서 은희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충북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의 비탈길은 예전보다 깔끔해졌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마을 이장인 정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들리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 아냐? 웬일이야? 아버지 문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전에 서쪽밭 혹시 기억하세요?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 땅 재수 형이 혼자 산 건 맞아. 근데 몇몇이 조금씩 돈을 보탰던 걸로 기억해. 그 한마디에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의 말은 곧장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신혜가 300억짜리 땅을 찾았다더라. 그거 원래 다 같이 산 거였잖아.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며칠 뒤 은희의 휴대폰으로 낯선 기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토지 상속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은희는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젠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은희는 숙소방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첩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한 줄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 그 문장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라는 뜻이었을까? 우리 가족? 아니면 이 마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음속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의 이름이 싸움의 시작이 되겠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이제는 신문기사 제목이 되어 있었다. 50년 전 묻힌 땅, 300억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자들이 마을 입구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변호사 최미정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의 벽면 가득한 서류들 사이에서 미정은 차분하게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에 남은 기록만으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일부 지분이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럼 그 땅, 우리 거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절반의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봄비가 내려 도로 위를 번들거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걸면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게다가 이장님 말대로 공동 투자자, 증언이 있다면 더 복잡해지죠.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혼자 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일지는 모르죠. 미정은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아버님이 남긴 다른 기록은 없나요? 그 질문에 은희는 문득 아버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희미한 연필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날 약속은 내 몫이 아니다. 은희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남긴 약속이었을까?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앞에 쏟아지는 봄비가 아버지의 흔적을 덮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되어버린 싸움이었습니다. 은희는 다음날 새벽 비가 그친 충북의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슬이 맺힌 논길을 따라 걷는 동안 새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 속 서쪽 밭이란 글자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이미 개발되어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벤치와 산책로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땅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였어요. 아버지가 늘 서 있던 자리.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다 돌무더기 밑에서 낯익은 쇠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돌을 치우자 녹슨 철제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그대로 흙을 파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것만도 누구의 것도 아니다. 마을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박은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마을에도 욕심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어깨를 비쳤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만석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은희야, 그걸 찾았구나. 만석의 얼굴엔 후회와 안도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형이 나한테도 말했었어. 그 땅은 마을을 위해 남긴 거라고.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였지.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아버지 뜻을 지켜야겠어요. 만석은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들려 있었고 바람이 종이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유산이 아닌 화해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점점 강해졌고 땅 위의 상자는 오랜 세월의 침묵을 끝낸 듯 고요히 빛났습니다. 며칠 후 박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쥔 낡은 편지는 아직도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최미정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미정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이 땅은 내 것만도 누구의 것도 아니다. 마을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짧은 문장을 읽고 난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님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이 담긴 유언이에요. 은희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 뜻을 잇는다면 기부가 가장 자연스럽죠. 기부요? 미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재단에 맡기면 그 돈이 학생들이나 마을 발전에 쓰일 거예요. 그게 진짜 유산이 되겠죠.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편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며칠 뒤 충북청 마을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박재수 기념 장학재단 출범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만석 이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형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소. 그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을의 미래가 될 거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은희는 뒤쪽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아직도 어깨 위에 닿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아버지 이름으로 남게 됐네요.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마을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은희는 다시 충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젠 돈이나 소문이 아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그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용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한때 논이었던 자리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자 은희는 무심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아버지 뜻대로 마을의 것이에요. 그녀는 손목 시계를 천천히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먼 곳에서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논두렁에서 땀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 흙냄새 가득한 손, 그리고 무겁게 웃던 그 얼굴까지도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도착한 평화였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 아래 자란 잔디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조그만 돌멩이를 꺼내 벤치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상자를 묻던 날 손에 쥐고 있던 돌이었습니다. 작고 아무렇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그녀에겐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은희는 마지막으로 땅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표정엔 후회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 한 꼭지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 묻힌 땅, 300억의 기적한 농부의 뜻이 만든 재단 이야기. 화면 속에는 공원과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TV를 끄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이 재단은 고 박재수 씨의 뜻에 따라 마을과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목 시계를 손에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네요. 창밖에는 늦은 봄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박재수 장학재단 첫 장학생 인터뷰 영상 공개. 그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박재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 은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논두렁에서 들리던 바람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남을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TV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면엔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덧붙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